안녕하세요.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회화편의 샤오슈엔입니다. 오늘 4강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4강은 너 서울에서 살아? 라고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중국말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너 서울에서 살아? 외국인 친구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어서 부산이나 서울 이렇게 큰 두 도시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너 서울에 살아?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북경 사람들은 북경에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라고 대답하면 라고 대답하지만 상해 사람 이런 것도 다 아는데 만약에 소주성이나 뭐 절강성이나 이런 데에서 산다 뭐 운남성이다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뭐 외국인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你住在首尔吗？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我下个月得搬家，你搬到哪里？我要搬到首尔。 네, 지금부터는 저랑 두 번씩 읽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你住在首尔吗?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我下个月得搬家。我下个月得搬家。你搬到哪里？你搬到哪里？我要搬到首尔。我要搬到首尔。 네, 이제 문장 쪼개기로 각 문장을 한글과 의미들 파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住在 어디에 살다, 首尔마 해서 말을 붙였어요. 의문문이 되네요. 너는 서울에서 사니? 라는 의문문이죠. 不, 아니, 我没住过 나는 살아본 적이 없어. 首尔, 서울에. 怎么了? 왜? 不, 我没住过首尔. 怎么了? 아니, 나는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왜? 我 나는 下个月 다음 달에 day 뭐뭐 해야 해. 搬家 이사를 我下个月 day 搬家 나는 다음 달에 이사를 해야 해. 너는 搬到 이사를 가다 나리 하면 어디로 搬到 나리 너는 어디로 이사하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我要 나는 원해 搬到 이사를 하다 首尔 서울로 我要 搬到 首尔 나는 서울로 이사할 거야 이사하기를 바래 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엔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쪼개서 읽어봤으니까 그 문장마다 나눠서 키포인트들 연습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너는 서울에 사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你住在首尔吗? 너는 서울에 사니? 이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국 친구한테 너는 북경에 사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你住在北京吗? 너는 북경에 사니?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너는 상해에 사니? 라고 중국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你住在上海吗? 你住在上海吗?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뭐 홍콩 친구들한테는 你住在香港吗? 하고 물어보면 홍콩에 사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 나는 중국에 살고 있어. 나는 한국에 살고 있어. 어디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려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나는 미국에 살아. 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我住在美国 하면 나는 미국에 살아. 美国我住在美国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我住在韩国 라고 하죠. 저는 외국 친구들한테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중국말로 我住在韩国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북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我住在北京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국가 여러 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도시 조금 더 알려드리면 베이징, 상하이 했잖아요. 한국은 首尔 하면은 서울, 부산 하면 부산. 미국으로 넘어가서 뉴욕은 뉴웨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 도쿄는 동징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알아들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일상생활에서 친구들 아니면은 뭐 동기들, 회사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 기숙사 살 수도 있어요. 너 기숙사에 살아?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숙사는 중국말로 수셔라고 합니다. 수셔 해서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너 기숙사에 살아? 라고 물어볼 거면 你住在宿舍吗? 라고 물어보면 너 기숙사에 사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你住在宿舍吗? 라고 물어보면 너 기숙사에 살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살아? 뭐 궁금해. 아니면 집에 보내줘야 돼. 이 친구가 만취했어. 그래서 집에 보내줘야 돼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았는데 이 친구가 인사불성이라 말을 잘 못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볼 거면 你住在哪里?你住在哪儿?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我住在 하고 뒤에 어디라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이 부분들 잘 기억해두고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어민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我住在美国。我住在美国。我住在美国。你住在宿舍吗？你住在宿舍吗？你住在宿舍吗？你住在哪儿？你住在哪儿？你住在哪儿？ 네, 아까 너 서울에 살아? 라고 했을 때 되게 단호하게 아니? 라고 끊어서 말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뿌 아니? 라고 끊어서 말하는 거예요. 我不 이렇게 하셔도 돼요. 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 나는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 무슨 일인데 왜? 라고 하는 게 怎么了 이거거든요. 怎么了?怎么了?你怎么了? 이러면 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셔머 막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보다 怎么了 이걸 되게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물을 때 꼭 怎么了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may 하고 동사를 넣고 꾸어라고 하면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다. 그 may 하고 꾸어 사이에 있는 동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没住过首尔 했으면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다. 그죠? 그러면 너를 본 적이 없다. 没看过你了 하면 너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 이제 짜장면, 짬뽕, 막 이런 한국에서 한국식 중국 음식 말고 진짜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면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라고 중국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 수도 있어요.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까요? 我 나는 没吃 먹다 吃过没吃过中国菜 중국菜 하면 중국 음식입니다. 한국菜 하면 한국 음식이에요. 中国菜 하면 중국 음식이에요. 붙여서 읽으면 我没吃过中国菜 하면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뭐 쟤는 안 먹어봤어 할 거면 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죠. 발음이 똑같으니까 타로. 그럼 타没吃过中国菜 라고 하면 쟤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중국에 가서 이제 저 사람이 먹어본 적이 없건 내가 먼저 먹어본 적이 없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중국 음식 완전한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엔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가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점으로 꼭 데리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건 누구건 나의 집이건 아니면 회사건 거기를 가본 적이 있나? 가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거면 저 사람 네 회사 가본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타 저 사람은 그는 그녀는 이 뜻이죠. 타 메이 취 하면 가다죠. 꾸어 메이 취고 하면 가본 적이 없다. 타 메이 취고 니다 공스 하면은 쟤는 너의 회사를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회사를 와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는 그녀는 그러니까 타 메이 라이라고 하면 오다예요. 타 메이 라이고
워더公司 이러면 그녀는 나의 회사를 와본 적이 없어. 뭐 질문으로 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한테 너 내 회사 와본 적 없니?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你没来过我的公司吗? 하고 물어보면 너 내 회사를 와본 적이 없나? 라는 질문이에요. 你没来过我的公司吗? 하면은 너 내 회사를 와본 적이 없니? 라고 하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내 회사 동기라든지 이런 사람을 너 이 사람 만나본 적 없나? 너 얘 만나본 적 없어? 라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는 메이 하면 찌엔 하면은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짜이 찌엔이라는 뜻이 다시 보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찌엔이 만나다예요. 니 메이 찌엔 꾸어 타마 하면은 너 이 사람을 쟤를 만나본 적이 없니? 니 메이 찌엔 꾸어 타마 하면은 쟤 만나본 적 없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경험한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니? 라고 물어보는 게 메이 동사 꾸어입니다. 원어민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我没吃过中国菜。我没吃过中国菜。我没吃过中国菜。他没去过你的公司。他没去过你的公司。他没去过你的公司。你没见过他吗？你没见过他吗？你没见过他吗？ 네, 아까 전에 난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 我没住过首尔. 나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어. 라고 했어요. 근데 왜? 怎么了? 하고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我下个月得搬家. 나 다음 달에 이사해야 돼. 여기서 下个月가 포인트예요. 下个月는 다음 달. 그럼 저번 달은 뭐라 그럴까요? 저번 달은 上个月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에 로우샹, 로우시아 해서 로우샹 하면 위층, 로우시아 하면 아래층이라 그랬잖아요. 시아를 넣으면 보통 다음, 아래 이런 느낌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날짜, 뭐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 월 단위 말고 일 단위부터 해볼게요. 오늘이라고 하면 중국말로 찐티엔, 찐티엔, 오늘, 찐티엔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는 昨天이라고 해요. 昨天 하면 어제, 그저께는 前天 하면 그저께입니다. 내일은 明天이라고 하면 내일이고 后天 하면 내일 모레가 됩니다. 일 단위는 이렇게 하고 주 단위 한번 볼게요. 중국에는 주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싱치라고 합니다. 싱치 그리고 쪼라고 하는데요. 싱치, 쪼 이 둘 다 뒤에 숫자를 1부터 6까지 넣어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돼요. 싱치 2, 싱치 2, 싱치 3 이렇게 해서 4, 5, 6 하면은 2가 월요일, 2이 화요일, 3이 수요일 그렇게 해서 6가 토요일이 됩니다. 근데 싱치티엔이라고 하면 일요일이고 싱치를 하면 일요일이 돼요. 쪼우는 티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쪼를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샹거 위에 하면 저번 달, 시아거 위에 하면 다음 달이라 그랬어요. 이번 달은 저 위에라고 합니다. 이번 달, 저거 위에, 이번 달, 저거 위에. 원어민으로 여러분 다른 문장들 활용하는 거 잘 들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星期
星期，星期，周，周，周，上个星期，上个星期，上个星期，上周，上周，上周，这个星期，这个星期，这个星期，这周，这周，这周，下个星期，下个星期，下个星期，下周，下周，下周。我上个星期看了电影。我上个星期看了电影。我上个星期看了电影。我上周见了朋友。我上周见了朋友。我上周见了朋友。月，月，月。上个月，上个月，上个月。这个月，这个月，这个月。下个月，下个月，下个月。我们这个月参加运动会。我们这个月参加运动会。我们这个月参加运动会。 네, 아까 전에 我下个月 내搬家라고 아까 했죠. 나 다음 달에 이사해야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갈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니 빤따오 난리 어디로 이사 가는데 라고 했죠. 빤이 우리 3강 공부할 때 센짜이에 한번 나왔어요. 센짜이 빤 똥시마 지금 짐을 옮기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빤이에요. 빤은 옮기다 거기에 집 가자 저 1강 얘기했던 집 가. 빤지아 하면은 이사 가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풀옵션의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집을 사는 사람보다는 이제 렌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짐들을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되도록이면은 가구 같은 건 안 사고 이사 가방 같은 데 집어넣고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로만 단촐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집에 오래 사는 경우는 3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는 아예 소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갈 때 짐이 생각보다 단촐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사다리 차나 그런 차들을 부르는 것보단 우리가 흔히 보는 스타렉스나 카니발 이런 차들에 짐을 가득 실어서 이사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스타렉스나 카니발 그 차들은 아니고 되게 그 식빵 같이 생긴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을 저희는 중국에서 미엔바오 츠어라고 부릅니다. 미엔바오가 빵이에요.
면바오처라고 하면 그런 큰 카니발 같은 차인데 그 속이 다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짐을 가득가득 실어서 이사를 해요. 빤을 저희 또 활용해 갖고 다른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배웠던 뭐 월 이라는데 이번엔 개월이라고 해서 쟤들 3개월 뒤에 이사한대라고 하면 타먼 쟤들이거든요. 타먼 싼 거 위에 3개월 이후 이후에 이사해 하면 빤지아입니다. 타먼 싼 거 위에 이후 빤지아 하면 3개월 뒤에 이사해. 6개월 뒤면 타먼 6거 위에 이후 빤지아 하면 쟤네 6개월 뒤에 이사해. 다음 달에 이사해 어떻게 해요? 아까 저 친구가 했었죠? 我下个 위에 빤지아 했던 것처럼 타먼 下个 위에 빤지아 라고 하겠죠. 짐을 옮겼니 안 옮겼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할 수 있는데 现在 搬东西吗 했던 것처럼 지금 짐 옮겨요? 라고 했죠. 现在 搬东西吗 그럼 테이블 중국말로 쪼즈라고 해요. 근데 그 행동을 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니搬了 쪼즈마 너 테이블 옮겼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면바오처를 부르지 않고 진짜 큰 이사를 해야 돼서 부르는 게 이사 대행 업체겠죠. 이사 대행 업체는 중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빤지아 공스라고 합니다. 빤지아 공스 불렀니? 라고 할 거면 찌아오 우리 1강 때 배웠죠? 니 찌아오 너 불렀니? 빤지아 공스 러마 하면 너 이사 센터 불렀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 찌아오 빤지아 공스 러마 너 이사업체 불렀니? 하는 거예요. 원어민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他们3个月以后搬家。他们3个月以后搬家。他们3个月以后搬家。你搬了桌子吗？你搬了桌子吗？你搬了桌子吗？你叫搬家公司了吗？你叫搬家公司了吗？你叫搬家公司了吗？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我要搬到首尔. 나는 서울로 이사 가기를 원해. 서울로 이사 갈 거야. 라고 하죠. 여기서의 키포인트, 야오 라고 하면 원하다, 뭐뭐 할 것이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아는 그 원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수 있는데 시앙이라고 해도 똑같이 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야오가 더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게 표현하실 때는 야오, 약하게 표현하실 땐 시앙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콘서트 같은 데서 봤을 때 여러분 원해요? 원해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그걸 중물로 하면 야오마, 니만 야오마? 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라고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식당에 있다가 친구가 자기의 메뉴를 자기가 다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셰야오 누가 원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셰야오 라고 물어보면 뭐야? 라고 하면 나 원해 라고 해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뭐 할 거다, 뭐뭐 해,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결혼을 곧 한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가 곧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면 언니는 중국말로 뭐죠? 지에 언니죠. 지에 콰이야오 지에훈 언니는 곧 결혼해. 지에훈 하면 결혼입니다. 지에 콰이야오 지에훈 언니는 곧 결혼해. 나는 또 뭘 원하다 라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나 밥 먹고 싶어. 我要吃饭 하면 나 밥 먹고 싶어. 我要吃饭 그럼 나 술 먹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我要喝酒 라고 하면 나 술 먹고 싶어. 我要喝酒
저번에 저희 공부할 때 그 나 피자 먹고 싶어라고 했었죠? 我想吃披萨,我要吃披萨,但是我没有钱 이라고 했을 때 제 친구가 그때 그랬죠. 你要吗?我有钱 하면서 데리고 갔었죠. 네. 뭐 한 번 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부를 반드시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약간 아시아권의 특징인 것 같아. 너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어떻게 할까요? 你一定要努力学习. 너는 반드시 你一定要 열심히는 努力 공부하다 学习.你一定要努力学习. 너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네, 원어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姐姐快要结婚。姐姐快要结婚。姐姐快要结婚。哥哥要参加足球比赛。哥哥要参加足球比赛。哥哥要参加足球比赛。你一定要努力学习。你一定要努力学习。你一定要努力学习。오늘 너 서울에서 살아?로 여러 문장들 배워보셨죠? 확인하기로 또 그 원어민 발음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는 한글이나 중국어나 병음이나 보시고 제대로 발음을 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샤오슈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你住在首尔吗？你住在首尔吗？你住在首尔吗？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不，我没住过首尔。怎么了？我下个月得搬家。我下个月得搬家。我下个月得搬家。你搬到哪里？你搬到哪里？你搬到哪里？我要搬到首尔。我要搬到首尔。我要搬到首尔。